자, 그러면 얘에 대한 보험기간은 언제까지냐? 보험기간. 언제까지 이양을 못 해야 되냐? 이거잖아요. 나는 계약을 해놨는데 내년도에도 이양 못하면 보험금 주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보험회사에서. 그래서 보험은 보험기간이 있더라. 보장기간. 이걸 보험기간 또는 보장기간이라고 하는데 언제까지냐? 계약 체결. 보험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계약 체결. 오늘이 며칠이에요? 28일이다. 9월 28일. 보통 배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또는 6월 달까지 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러면 5월 10일 날 가입했어. 5월 10일 날 13시에 가입. 13시면 오후 1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신밥 막 드시고. 13시에 가입했으면 보험회사는 언제부터? 14시부터 책임질까요? 그날 밤 12시부터 책임질까요? 그렇죠. 밤, 그날 저녁 12시. 그래서 그날. 24시부터 얘는 언제까지냐면 이양 직파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양을 언제까지 최소한 해줬냐면 7월 31일까지는 이양을 해야만이 알곡을 건져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기후상. 그걸 뭐라고 한다? 7월 31일을 이양 한계일이라고도 불러요. 7월 31일을 뭐라고 하냐면 이양 한계일이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계약 기간은 7월 31일입니다. 이 7월 31일을 뭐라고요? 이양 한계일.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보험사고 뭡니까?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가연재 보통 이양 집화에서는 거의 자연재해는 뭐냐면 가뭄이에요. 가뭄. 보험은 이분이 보험은 6월 예를 들을게요. 6월 20일 날 가입을 했어요. 6월 20일 날 가입을 해서 있는데 계속 6월 20일 가입했는데 나는 6월 한 25일부터나 이제 이양을 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가뭄이 시작되는 거죠. 가뭄을 한해라고도 불러요. 가뭄이 시작돼서 7월 30일까지 논바닥에 다 거북이 등껍처럼 갈라졌다면 도저히 이양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럼 이때 이양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뭐예요? 가뭄이고 이 가뭄은 자연재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다. 대신 조건은 있어요. 그냥 무조건 주는 건 아니고 이양하려고 준비를 했는가 봐. 보험회사는. 이양을 했는가. 그래서 영농활동을 했었는가 안 했는가 보는 거예요. 보통 논가리, 논을 쫙 갈았는가. 논은 수평을 잘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논가리 하는 그 장비로 보면 수평기가 쫙 있어요. 반듯하게 갈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양할 때에 뭐가 잘 박히잖아요. 흙에 박히잖아요. 기계에다가 이 세칭기로 이렇게 이 깊이를 조절해서 이렇게 기계를 돌리거든요. 근데 여기 울퉁불퉁하면 여기는 물이 땅속에까지 안 가고 물에다가 탁 놔두고 빠져나오고 여기는 쑥 하니까 벽 끝까지 땅에 박히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닥을 평탄하게 하는 논가리 또 논뚝정리. 논뚝정리 뭐냐면 병충해 때문에 해요. 논뚝정리. 그 다음에 비료도 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료 12. 비료를 뿌린다. 비료. 그 다음에 제초제. 벼 외에는 다른 잡초들은 좀 나오지 말아다오. 라고 제초 살펴. 보통 이 네 가지 것을 이행하셨는가 안 했는가를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이양 직파불능보험. 이 만약에 보험금이 지급되고 나면 이 보험은 이제 벼가 없잖아요. 이 집은.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 계약이 그렇죠. 소멸돼 버립니다. 보험금 주고 소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단 지금 조공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밑자를 깔아드리는 거예요. 기본 것을 아셔야 이거 설명할 때 이제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두 번째는 제2양. 뭐야 이거. 재직파. 이양 직파가 아니라 제2양 재직파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이제 뭐예요? 이양을 했는데 다시 해야 된다는 거네. 뭐 이런 거잖아요. 직파, 벽실을 뿌렸는데 죽어버려가지고 다시 뿌려야 된다는 거네. 이양을 했는데 죽어버려가지고 다시 이양을 해야 된다는 거네. 뭐 이런 거죠. 제2양, 재직파, 보험금입니다. 보험 좋다. 그죠? 이양 해놨는데 죽어버려도 보험금 주는구나. 이거죠. 이걸 뭐라? 가입금액. 보험금 얼마 준다? 가입금액 곱하기 25% 드립니다. 그죠? 가입금액이 1,000만 원이면 얼마?
250만 원 곱하기 뭐 면적 피해율만큼. 네, 상식적인 거 이 퍼센트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10%, 25%뭐 이렇게 다 똑같잖아요. 가입 금액 그죠? 네. 면적 피해율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저 이제 이분이 이양을 했어요. 이양을 했는데 이분이 날짜 태기를 잘못한 거예요. 왜? 이양기 기계가 없어. 남한테 부탁한 거예요. 보통 그런 분들이 좀 피해를 많이 입죠. 그러면 내일 모레 비 온다 해도 그 이양기 가진 사람이 나 오늘밖에 시간 없어라. 야, 비 오고 해주면 안 되거든. 아니 오늘밖에 시간 없어. 그러고 내일 모레 또 저거 겁나게 저쪽으로 바빠버리니까 여기처럼 못 해줘요. 오늘이라도 하려면 하시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울며 계장 먹기로 물 딱 맞춰가지고 이양을 했어. 근데 우리나라 기상청이 잘 맞잖아요. 이양하고 그 다음날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아주 복잡하게 쏟아지거든. 그렇죠? 이게 붕 뜨는 거야. 뭐가 뿌리가 딱 이양을 하면 뿌리가 활착하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활착하려고 폼도 안 재고 있는데 비가 많이 와보니까 여러분 물에 뿡 뜨게 부력으로. 물이하고 흙하고 분리돼서 물 위에 떠버리겠죠. 그럼 물 빠지면 얘가 다시 또 시간, 내 자리 찾아갈까요? 아니면 옆으로 들어놓아 버릴까요? 들어놓으면 옆으로 나락이 나오겠네요. 벼가. 그나요? 죽겠죠. 그렇죠? 그렇게. 그게 죽으면 다시 이양을 해야 되겠죠. 그런 비용이 필요하다. 그럼 물이 집중적으로 막 쏟아진 이에는 비가 막 계속 집중적으로 오는 것은 자연재해요. 계약자가 양수기로 품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연재해잖아요. 그래서 모든 보험금은 보상하는 손해로 발생해야 돼요. 보상하는 손해로.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재이양 재해적 반응은 보상하는 손해가 뭐냐? 뭐예요? 자연재해? 그렇죠. 조수해? 그죠? 화재. 그리고 병충해. 병충해 말씀해. 7가지 병충해. 아니요. 지워요? 네, 병충해도 맞습니다. 네. 얘는 병충해 들어올 여지가 없겠죠. 그래서 병충해 뺀 거예요. 여러분도 공부를 하실 때 상상을 하라겠잖아요. 지금 너네가 아무것도 없다. 그럼 병충해가 작물이 병충해로 피해를 입을 여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일단 심어놔 작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재해로도 위험하고 조수해로도 위험하고 화재로도 위험하고 병충해로도 위험에 노출돼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험기간. 보험기간입니다. 얘는 늦은 때. 쉽게. 늦은 때. 무엇이 늦었냐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계약 체결일 24시와 그죠? 이양한 날 있잖아요. 이양했으니까 다시 하려는 거잖아요. 그죠? 이양 완료일 24시 중 늦은 때부터 라는 거예요. 늦은 때부터 언제까지예요? 7월 31일까지 콜 되셨죠?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보험계약은 보험금이 지급되고 나면 보험계약은 소멸될까요? 유지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 목적물이 없어졌잖아요. 이제 완전히 심을 수가 없으니까 벼가 자체가 없죠. 근데 얘는 지금 다시 심으니까 벼가 있잖아요. 그죠? 참고로 거기다가 별 그냥 메모하시고 싶으시면 하시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렇죠? 면적 피해율이 그냥 심심한 써 적어보는 거예요. 면적 피해율이 80% 이상 시, 80% 이상 시에는 계약사항이 변경된다. 요거 하나 메모만 하나 해주세요. 그냥. 왜냐면 지금 올해 이 옆방에다가 엔드 기본서라는 게 나올 거예요. 11월 달에. 그러니까 그때 여기에 포함될지 몰라서 참고로 해봅니다. 왜냐면 면적 피해율이 80% 이상 시 계약사항은 변경한다. 이렇게 메모 하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계약사항은 뭐냐? 이 계약사항은 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되셨죠? 보험 가입 금액이 좀 줄어요. 왜냐면 보험 시기, 뭡니까? 어떤 품종을 심느냐, 재배 방식 이런 것에 따라서
목적물의 수확량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농사 지신 분이 안 계시죠, 여기 계신 분이. 벼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가장, 우리 이쪽 전남 쪽에서는 농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벼 품종은 새누리라는 품종입니다. 당 이름이 아니에요. 새누리라는 품종. 근데 얘는 잘 쓰러지진 않아요. 근데 신동진이라는 품종은 미질은 좋아요. 밥맛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에 어떤 품종의 식사를 하실지는 모르겠네요. 그냥 마트에서 사 잡수면 거의 대부분이 호남미일 겁니다. 이것저것 딱 해서 도정해가지고 잡수는 거고, 저도 이 손해평가하면서는 그전에는 호남미를 먹었습니다. 마트에서 사다가 각시 따라가면 만두 시식하고 한 바퀴 돌고 그럼 딱 짊어지고 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각시가 또 그 맛에 데리고 다니는 거지. 자기는 돈 하나도 안 들이면서 일꾼 하나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만. 그게 이제 그동안에는 그렇게 제가 먹다가 이 손해평가하면서 쌀을 품종별로 내가 먹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먹은 게 신동진 쭉 먹었어요. 신동진 인터넷으로 주문해요. 인터넷으로. 신동진 품질 먹다가 지금은 뭘 먹냐면 새청무라는 벼를 먹습니다. 쌀을. 새청무도 새누리처럼 잘 도복이 안 되게끔 계량적으로 만들어낸 건데 참 좋아요. 참 맛있어요. 제 입맛에 딱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그 밥을, 그래서 배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다이어트 하는 방법은 맛없는 쌀로 밥을 먹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죠? 왜냐면 배둘렘이 계속 생기니까 이게 맛있는 쌀로 먹으면. 그래서 어쨌든 공부하시면 품종에 있는 거, 그런 것들을 한번 잡숴보는 것도 나쁜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야, 벼 보험금 뭐 주는구나. 줘보자.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러죠. 어디 뭐 약장수 같은 느낌. 자, 경작불능입니다. 경작이 뭐예요? 농사 짓는 거죠. 경작.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불능. 지을 수가 없을 때. 뭘로? 자연재, 조수의, 화재, 앤드 병충해로라고 하죠. 그죠? 경작불능 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렇죠? 경작불능 보험금은 지급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이 보험금은 지급하는 조건이 뭔 조건이냐면 식물체입니다. 식물체 그러면은 벼 몇 폭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논이 1000제곱미터의 논이 있더라. 10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또는 1000미터 제곱이라고도 부를 테니까 그냥 같은 말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1000미터 제곱에서 딱 제가 현장 가봤더니 이 집이 조해, 바닷물 쭉 넘어가지고 한 70%, 65% 이상이니까 70% 정도가 까맣게 말라 죽었어. 30%는 그나마 간당간당해. 이걸 뭐라고 한다? 식물체 피해는 뭐냐? 고사됐다고 해요. 고사라는 게 뭐예요? 보상하는 손해로 죽어버린 걸 고사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영어 저기 공부하셨죠? 그래서 조해, 바닷물이 태풍으로 해서 넘어가지고 여기 뜩 벼 위에 내려앉아서 다 말라버린 거예요. 까맣게 말라 죽이는 거. 그게 한 70%입니다. 도저히 이제 앞으로는 경작,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올해는 이 벼에 대해서. 왜냐면 지금 다시 심으려고 7월 31일이 지났기 때문에 못 심겠죠. 재양을 못 하겠잖아요. 7월 31일 이전에 이렇게 비가 왔다, 뭡니까, 이 벼가, 바닷물이 왔다면 다시 뿜고 다시 재양을 해야 되겠지만 7월 30일이 지나게 되면 재양을 못 하게 되죠. 그래서 도저히 경작 활동을 못 한다. 뭘로 인해서? 자연재해, 조세, 화재, 병충해로. 그때는 경작 불능보험금을 줍니다. 그래서 조건입니다. 식물체 피해율이 몇 프로? 65% 이상일 때. 그러면 그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다. 그러면 이 식물체 피해를 주는 재해가 보상하는 재해가 된다는 거겠죠.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그리고 병충해로 식물체가 65% 이상 죽어버리면 더 이상 농사를 못 짓겠네요. 저희들이 보험금 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금을 줄 때는 식물체 피해율 1차 먼저 가서 1차 조사라고 해요. 식물체 피해율 65% 이상인 거 다 봅니다. 보고 두 번째 보험금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다? 얘가 이제 1차니까 2차 조사면요. 혹시 보험은요, 손해보험은
보험 넣어서 이익 보지 마라 그랬어요. 이득 금지 원칙. 근데 여러분 같으면 이걸 계속 키워가지고 이걸 쌀로 좀 빼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이 진정한 농사를 지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지 않아요, 누구나. 근데 그렇게 되면은 보험을 악용할 소리가 굉장히 높아져요. 누구나 다, 야, 경불 받고요, 피해, 보험금 받고, 요놈은 나 쌀 수확을 한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2차 수확 때는 뭐냐면 이 산지 폐기를 해야 돼요. 산지 폐기란 말은 뭐냐면 산지. 그 농사 지은 그 곳에서 폐기를 해요. 보통은 나락에 꽃이를 잡고 있잖아요. 로타리 같은 거 치는 겁니다. 로타리. 로타리는 큰 기계에 있어요. 트랙터라고 하는 큰 기계. 바퀴가 제 키보다 더 커요. 그렇죠? 그런 기계로 쑥 밀고 가서 그냥 바닥을 다 쳐버립니다. 그냥. 그럼 얘들이 다 박살나겠죠? 네, 그러면 누가 수확할 수 없겠죠? 보험 넣고 이놈 살짝 또 보험금, 여기 보험금은 전체 보험금을 받거든요. 75%면 전체 다 못 먹은 걸로 팠다라고 보험금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만 못 먹은 걸로 해서 보험금 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 65% 이상이면 전체 농사 못 짓겠네요. 라고 해서 보험금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만 못 먹고 요놈은 계약자 가져가면 보험 넣고 이익 보는 거잖아요. 전체 걸로 해서 보험금 받았는데 전체 농사 못 짓는 걸로 하고 보험금은 65% 피해가 있으면 전체 여기 농사 못 짓다. 못 짓겠네요. 농사 경작 활동 못 하겠네요. 하고 보험금을 지급했는데 이놈은 살려뒀다가 나중에 이놈도 별도로 수확해 잡수면 이중으로 이익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득 금지 원칙 위반이죠. 상법 공부하면 이제 이득 금지 원칙도 공부하실 건데, 그래서 현장에서 얘도 전부 다 산지 현장에서 폐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 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쵸? 그럼 보험금을 지급했어요. 자, 그래서 보험금은 어떤 식으로 지급하냐? 보험금은 돈이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 두 번째. 지우지 마세요. 계속 해드릴게요. 예.